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건 헐리우드 첩보 영화가 아닙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남미의 심장부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현실판 독재자 생포작전인데요. 70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의 손에 이끌려 잠옷바람으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1위인데 정작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던 베네수엘라의 비극적인 자원의 저주가 결국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전대미문의 파국으로 치달은 겁니다. 미국은 이제 마두로를 마약 테러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동시에 직접 베네수엘라의 석유 밸브를 관리하며 남미의 경제 질서를 통째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현장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단순히 뉴스 구경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폐허가 된 땅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본 유일한 경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인 서울을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로 재건해낸 우리 기업들의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지어도 유사시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치밀함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전투적 시공 능력이야말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마스터키입니다. 과연 이 유례없는 강수 덕분에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지옥이 끝을 맺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제2의 중동 붐이 남미에서 폭발하게 될까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흐름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분석해드리는 글로벌 분석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저 한 나라의 정권 교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그리고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의 주가, 나아가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거대한 경제전쟁의 서막입니다. 2026년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왜 단순한 뉴스를 넘어 당신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글로벌 경제의 이면을 읽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저주라는 말인데요. 보통 기름이 많이 나면 그 나라는 부자가 되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데도 물가는 1년에 수백만 %씩 오르고 국민들은 굶주림을 못 이겨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경제관념 없이 흥청망청 쓰다가 파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두로 정권은 석유판 돈을 산업 발전에 쓰는 대신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한 선심성 복지와 부정부패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석유 시설은 노후화되어 기름을 뽑을 수도 없게 됐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은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그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혹은 마약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왔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마약 테러 혐의지만 본질은 철저한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패권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앞마당에 있는 거대한 주유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주인이 말을 안 듣고 러시아, 중국이랑 손을 잡고 기름값을 흔들려고 하니 아예 주인을 바꿔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일종의 경영권 분쟁에 미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개입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먼저 에너지 시장의 대대적인 재편이 일어납니다. 정권 공백 초기에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혼란 때문에 유가가 잠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석유 증산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미국 자본과 기술이 베네수엘라의 녹슨 유정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멈췄던 기름 공급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겁니다. 결국 전 세계는 저유가 안정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기름값이 싸진다는 건 전 세계 모든 물가의 하방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가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지도 자체를 바꿔버릴 겁니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을 뒤에서 밀어주며 남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와 중국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출에 목을 매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통제하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시장에 풀리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고 서방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은 철옹성처럼 공고해질 것입니다.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이 종교 문제로 갈라져 서로 핵을 개발하며 대치하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패권국들의 갈등도 임계점에 달했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멀리 떨어진 남미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위협적일 수 있지만 향후 유가가 안정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포스코,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제조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물건 만드는 비용이 줄어드니 이익은 늘어나고 이는 곧 주가 상승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재건 특수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10년 넘는 경제 파탄으로 모든 인프라가 처참하게 파괴된 상태입니다. 정유 플랜트, 도로, 항만, 도시 시스템 전체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건물을 짓고 플랜트를 세우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70년에 걸친 도시화와 요새화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단단함은 폭격이나 미사일은 물론 심지어 핵폭탄이 터져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을 자랑하며 지하 주차장과 통로들은 거대한 방공호이자 이동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 신도시 같은 곳은 계획 단계부터 군사적 목적을 담아 도도로 폭과 건물 배치를 설계했고 김포 공항역 같은 지하철역은 지하 83ｍ 깊이에 건설되어 현실판 메트로 2033이 가능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죠. 심지어 과거에는 유진상가처럼 전차가 들어가서 방어하다가 여차하면 폭파시켜 적의 진격을 막는 용도로 설계된 건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인프라를 건설한 우리 기업들의 실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서울의 그 험악한 지형조차 우주 방어가 가능한 요새로 탈바꿈시킨 우리 기업들이라면 폐허가 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를 남미의 진주로 재탄생시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전 지구적 재건 사업의 표준이자 방파제가 되는 순간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예상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력으로 대통령을 잡아오는 게 국제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논란은 많습니다.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국제정치는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닌 마약 조직의 수괴로 규정함으로써 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굶주림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기에 내부적인 반발보다는 새로운 경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의 임시정부 구성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미국의 입김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가 향후 석유 공급 속도를 결정할 겁니다. 둘째, 국제 유가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하세요. 단기적 변동성 이후 하락 추세가 완연해진다면 그건 경제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건설 및 중공업 관련 대기업들의 수주 소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역들이 거대한 지하 전선처럼 연결되어 있듯 베네수엘라의 파괴된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거대 프로젝트의 수주 주체가 누가 될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미국 주도의 글로벌 에너지 패권 재편의 시작입니다. 둘째, 장기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입니다. 셋째, 인프라 재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충격적인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위기보다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단순히 뉴스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진 경제의 맥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어떤 국가보다 강력한 방어력과 건설력을 가진 요새 도시 서울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그 저력이 이제 태평양 건너 남미 대륙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나요? 글로벌 분석실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사건들을 여러분의 지갑과 연결해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더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분석실이었습니다.